이렇게 좋은 날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대구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맨발 걷기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세 번째 방문이지만 그 어떤 때보다 이제 마음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광주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봤다. 몇 분 계시네요. 네. 의사의 임무가 지금 우리나라는 늘 병이 나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자리매김을 했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의사의 임무 중에 절반은 질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의사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워낙 치료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어서 이 절반의 임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조금 먼 거리긴 하지만 나머지 의사의 절반의 몫을 제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의사를 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꼭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가서 약 달라, 수술해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평소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웬만하면 병원 안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지구에서 가장 빨리 망해야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찰서가 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병원이 망해야 됩니다. 도둑놈이 없으면 경찰서 망할 테고, 아픈 사람이 없으면 병원이 망할 거잖아요. 이 두 군데는 빨리 망하는 게 좋습니다. 망하면은 또 다른 먹고 살 길이 있겠죠. 제가 맨발 걷기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제가 누군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 들을 때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9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원래 처음 들어간 대학은 경영학과였어요.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졸업하고 지금은 SK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경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서울에 처음 94년도에 대구 촌놈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이 이제 플랜트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는 이제 공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외 공장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부였어요. 저희 사업부의 본부장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아주 인품도 좋고 능력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이 보기에는 그 본부장님은 이제 상무님이었으니까 하늘 같은 분이었죠.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아침에 차를 마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일찍 출근을 했는데, 다른 분들 출근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사무실에 그 상무님하고 그 비서하고 저하고 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무님이 심심하면 이제 저 불러가지고 아침에 차를 마시는데, 상무님은 자제분들도 다 유학을 보내놓고 집도 큰 집이 있고 자가용 그 기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분이라서 너무 행복하시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상무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창밖을 한참 보시더라고요. 한 1분 정도 창밖을 보더니,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이렇게 여쭤봤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좀 충격이어가지고 제가 못 여쭤봤어요. 근데 그 상무님처럼 능력 있는 분도 그 정도 위치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 상무님보다 더 잘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는 좀 답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몇 년간 돈을 좀 모으면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뭔가 마음대로 다 되질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친구들하고 자취하고 있다가 제가 알게 된 그 교회에 그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살고 있던 집에 제가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뭔가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풀리는 걸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문 두드리고 깨워가지고 주저리 하소연을 했는데, 그 형님이 저보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것 같다. 나하고 함께 살자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친구들하고 자취하다가 그 자취방을 나와서 그 형님 집에 들어가서 약 1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형님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분이 아니었거든요. 회사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대구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별로 능력은 없지만 사람이 되게 평화롭고 만족해 보였어요. 아까 그 상무님은 능력은 엄청 많고 잘 나가는 분이지만 뭔가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IMF 때 대구 내려가고 난 다음에 저도 그 형님이 있는 대구로 다시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일은 없었는데 그만두고 대구로 다시 내려가려고 보니까 대구에 직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IMF 때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수능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에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어요. 의과대학에 99년도에 입학하고 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띠동갑이야. 띠동갑 친구들하고 의과대학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험을 보고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 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같이 살다가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교회 형님네 그 옥탑방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서면은 머리가 이렇게 천장에 쿵 닿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 옥탑방에 이제 1,000만 원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그 문과 출신이라 수학을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거의 한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 공부하는데 다 시간을 썼는데, 그래도 점수가 그렇게 썩 잘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지금 다시 보면은 안 될지도 몰라요. 수학 공부를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야, 이게 될까 말까 저는 이제 약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뭐 제가 무조건 된다고 믿고 있어가지고 약간 부담도 됐었어요. 그때 수능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집사람한테는 이제 아기가 들어서고, 그래서 이때 98년도에 수능 준비하면서 이사를 한 6, 7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친구네 문간방으로 갔다가 뭐 또 하숙집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6번, 7번 이사를 하면서 빠듯하게 1년을 보냈는데, 결국 그래도 용케 의과대학 입학은 했었어요. 근데 막상 입학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의과대학 공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 또 졸업은 또 했습니다. 졸업은 잘 해서 인턴까지 끝났는데 전공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공의 지원할 때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전공의를 받으면 그 선생님들이 쉽게 이제 좀 마구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에 그 선병원이라는데 거기서 사실은 수련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탈락해가지고, 그래서 탈락하니까 별 수 없이 이제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지내다가 어찌어찌 대전에 있는 그 선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수련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대전의 선병원에서 수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 앞에 1년차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어가지고 추가 모집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팩트로만 보면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12년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그 의과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지원했다 또 탈락하고, 다른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곳에 지원을 했으니까 이런 팩트만 보면 제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좀 의문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선병원의 제 바로 윗년차 선생님이 여기 지금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 1년차 선생님이 왜 도망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아마 제가 들어오기 위해서 자리를 맡아두느라고 그 선생님이 한두 달 고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재활의학과 그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어떤 환자를 제일 많이 보냐 하면 중풍원 환자들을 제일 많이 봅니다. 팔다리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척추 다쳐가지고 이렇게 잘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것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그 4월 달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제 배우고 처음으로 주치의를 맡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이 이제 뇌수술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난 분이라서, 뇌수술하면 뇌가 붓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그 머리뼈를 이렇게 떼놓습니다. 하도 많이 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을 제가 첫 주치의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환자분 병실을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재활의학과 의사는 아니지만 이분한테는 제가 유일한 의사잖아요. 사실 1년차 전공의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는 환자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진짜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의과대학에서 배우거나 수련할 때 배운 지식이나 논문만 가지고는 좋은 의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 처음 만나러 들어가면서 밖에서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의사는 아닐지라도 이분한테는 유일한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이 옆에 있는데, 잠깐 제가 그 환자분 눈을 쳐다보면서 제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걸 입 밖으로 내면은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죠.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진찰을 했는데, 재활의학과 의사는 진찰할 게 엄청 많아요. 불빛을 비춰봐가지고 눈동자가 빨리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보고, 팔다리에 힘 있는 거 다 확인하고, 감각이 돌아왔는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항문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관략근에 힘이 있나 없나 요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거의 1시간 걸립니다. 초보인데 그 1시간 동안 그거 진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등줄기에 땀이 나고 막. 그런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진찰만 하고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음료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환자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어쩌면 좀 귀찮게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잘 모르겠다.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 보호자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그 남편이 일주일 동안 죽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 하나 만져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의사가 MRI 같은 그런 기계로 환자를 진단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혈액 검사한 걸로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환자 눈을 마주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직접 만져보고 환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가 안심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그런 서툰 손짓을 1시간 동안 잘 견뎌준 그 환자분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그 후에도 여럿 더 있었죠. 그런 덕분에 제가 진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보다 환자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의사가 아닙니다. 환자분이 자기 몸을 그렇게 맡겨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제가 있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진짜 의사가 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환자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짜 좋은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늘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저를 소개하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 뭐 몇백 명씩 모이는 곳에서도 강의를 하면 늘 똑같이 소개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야, 내가 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제일 행복한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